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오늘 조국혁신당을 탈당했습니다. 주장이 요지는 이렇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지만 동지라고 믿어왔던 이들의 성추행과 그리고 괴롭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5월 조국혁신당 당직자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고 당내 기구에 이를 알렸지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고요. 오히려 이 사건 관련해서 당의 쇄신을 주장해온 인사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는데요. 성비위회에서는 외부 인사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2차 가해도 당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경찰 조치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조력자에 대한 징계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 독주 체계에 대한 정치적인 대안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뼈아플 것 같은데요. 유권자 입장에서도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혁신의 이름만 내걸고 나만 빼고 혁신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 이중대라는 오명으로만 고착될 겁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안단이 극장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9월 4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뉴스입니다. 저희 라디오 전망대가 지난 월요일에 처음 보도한 이후에 여러 매체에서 후속 취재 또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난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에 대해서 중앙회가 진상조사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여수 해당 금고를 찾아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번 조사는 최근 라디오 전망대를 통해 폭로된 이사장의 직원들 향한 인격 모독 행위와 폭행 사건 때문입니다. 예. 앞서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지난 6월 강요 폭행 혐의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중앙회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불법 부당한 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를 하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약속을 했는데요. 예. 이에 가해자인 A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조직에 누를 끼치게 됐다. 또 2만 3천여 명 고객에게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사장으로서 금고를 잘 운영하고 직원 관리도 잘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더 확대돼 조직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오면 이사장직을 그만두겠다고도 저랑 통화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2026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남 동부권에서 정치 포럼과 정책 토론회, 또 연구소 출범식, 출판 기념회 등과 같은 정치 이벤트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 정치 행보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외치는 전남 혁신포럼이 오는 7일 오후 3시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예. 이보다 하루 전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6일 오후 2시 순천대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 토론회도 열고요. 또 오는 13일에는 허석전 순천시장이 순천학 연구소 출범식을, 또 이광일 전남도 의원은 여수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요. 예.
이처럼 다양한 정치 이벤트 소식에 지역선거에서는 2016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정치 세력이 이합 집산하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내년 정치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민 수건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목표였던 2027년 개교는 사실상 좀 어렵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전남 국립의대 설립 시점을 2030년으로 제시하면서 물 건너간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특히 2030년은 이재명 정권 말기로 자칫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와서 국정과제 등 지역 현안 추진 절차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세부 이행계획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서 개교 시기를 전남도가 요구한 2027년이 아닌 2030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3년이나 좀 미뤄진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복지부에서 신설 의대 지역 정원 규모를 포함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게 되면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복지부의 정원 배정 원칙을 고려해서 신설 의대 대학 선정과 정원을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내년 상반기에는 교원, 교육시설, 부속병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의대 설립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설이나 기자재 구축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에는 교원을 채용하고 시설 기자재 확충 또 교육 과정 개발 등을 추진한 뒤에 2028년 8월 무렵 예비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 이런 예비 인증 평가는 개교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나 1년 3개월 전에 진행이 됩니다. 즉 그래서 인증을 못 받으면 입학생에게 국시 응시 자격도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이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는 대학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기간인 2029년 4월까지 예비 인증을 취득한 뒤에 2030년 3월 개교하는 일정을 제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다 이제 밟으려면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교육부가 본 건데 네. 전남도에서는 이런 것을 몰랐을까요? 2027년 개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 놓은 이상 지금 발등에 좀 불 떨어진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송하철 목포대 총장 또 이병훈 순천대 총장 또 김원희 김문수 의원과 공동 명의로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공동 입장문에서 국정과제 반영과 세부 이행계획 발표, 교육부의 발표는 환영할 일이지만 2030년 설립 의견에는 많은 아쉬움과 우려가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은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이 걸린 국가적 과제이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만큼 교육부가 이를 감안해서 전남도 그리고 순천대 목포대 협의를 통해서 설립 시기를 앞당긴 로드맵을 발표해달라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김담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섬 취재하고 계신데 지난주에는 또 일본 다녀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까지 다녀오시게 되신 거예요? 지금 여수 세계 섬박람회 앞두고 계속해서 저희 지역의 섬들을 좀 소개하는 잊혀진 섬을 보물섬으로 이렇게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약간 지원금을 받게 돼가지고 해외 취재까지 가능하게 오.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본을 이번에 다녀온 거고 네. 한 5박 6일 정도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일본의 섬을 취재하고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일본에서도 네. 가가와현의 다카마스라는 지역을 갔다 왔는데 처음 어느 들어보시죠? 쪽이에요? 일본 어느 쪽이에요? 오사카에서도 버스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좀 약간 밑에 있는 지역인데요. 네. 인천에서는 다카마스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있거든요. 있어요? 하루에 2편 정도 있는데 네.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취재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다카마스라는 지역이 네. 그 다카마스 쪽에 그 바닷가가 있는데 세토네헤라고 하거든요. 세토 네헤. 네헤라는 바다예요. 네, 그러니까 연안을 우리가 가망만 뭐 여자만 이렇게 음. 얘기하듯이 명칭인데 네. 이곳에 1000개 이상의 섬이 있고 또 섬이 많다 보니까 아름다운 다도의 경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여수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네. 섬은 몇 군데 다녀오셨어요? 3군데 다녀왔는데요. 좀 유명한 섬들, 그러니까 그 세토 네헤에서 유명한 이제 나오시마, 이누지마, 쇼도시마 이렇게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섬 나오시마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거 어떤 섬이에요? 나오시마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미술관이 집적해 있는 섬이다. 미술관이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렇죠. 저희는 막 미술관 가려고 하면 사실 지역에 잘 없잖아요. 뭐 한두 군데 뭐 있을까 말까 하고 예. 큰 미술관들은 다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섬 안에 미술관들이 한 5군데 이상? 10군데 좀 안 되게? 그러니까 정말 자잘자잘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네. 10군데 정도 될 것 같고 와. 큼직큼직한 미술관들도 꽤 많아요. 이게 뭐 베네세 미술관, 그다음에 지추 미술관 유명하고요. 또 예. 한국 화백인 이후환 오. 화백의 이후환 미술관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 그렇구나. 이 섬이 원래부터 이렇게 미술에 관련된 섬으로 유명했던 섬이에요? 아니요, 원래 이 섬에는 광업이랑 재련소가 있었던 섬이에요. 재련소가 뭐죠? 그 광물에서 이제 금속을 채취하는 업을 이제 재련업이라고 하는데 이 예. 광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재련소가 있었고 예. 이런 산업들이 조금 활발을 하면서 인구들도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섬이었는데 네. 이 광업이 쇠퇴하면서 이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고 예. 이런 광업의 부산물이라든지 재련하면서 생긴 이제 산업 폐기물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좀 폐기물이 많이 있던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한때 조금 약간 광업이 좀 부흥할 때는 좀 괜찮은 섬이었지만 그 산업이 쇠퇴한 이후에 점점 산업 폐기물도 쌓이기 시작하고 인구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되게 좀 약간 침체된 섬이었다가 다시 미술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민 수도 늘어나고 관광객들도 이제 많이 찾아오는 섬이 됐어요. 예. 이 나오시마에 있는 그 미술관에는 그 수련 아시죠? 클로드 모네 수련. 예. 수련도 있습니다. 이 이거 작품도. 진짜 작품으로? 네네, 있습니다. 원작으로? 있습니다. 와.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인 건축가인 뭐 안도 다다오, 그다음에 뭐 쿠사마 야유 이렇게 현대 미술 쪽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다 전시돼 있어요. 그만큼 이 나오시마라는 섬이 미술의 성지처럼 약간 맞습니다. 발전이 된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산업 폐기물이 쌓여있던 그런 공간이 미술관이 많아지는 섬으로 가기까지 막대한 예산이 좀 들어가고 누군가가 지원을 좀 막대하게 해야 가능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베네세라는 일본의 출판 교육 기업이 있거든요. 예.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베네세 미술관이 있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네세라는 기업이 이 나오시마의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나오시마 프로젝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 섬 전체를 예술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음. 이거는 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맨 처음에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이 베네세 기업의 후쿠다케 소이치로라는 이제 지금은 명예회장이고 전 예. 회장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 처음으로 1992년도에 베네세 미술관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추 미술관, 뭐 이후한 미술관 계속해가지고 다른 미술관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예. 이 섬 전체가 예술관으로 바뀌었고 또 미술관뿐만 아니라 섬을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조형물처럼 네네네 설치 미술 이렇게 설치돼 있어가지고 빨간 호박, 뭐 노란 호박 그 사진으로 보면은 아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는 그런 작품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그 작은 땡땡이 맞습니다. 붙어 있는 그런 작품들 아까 말씀하신 그 작가 이름 뭐였죠? 야요인가 그분 쿠사마 야요.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오, 되게 이 관광할 맛이 나겠습니다. 미술관이 이렇게 많으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섬에서 이걸 다 즐길 수 있다니까. 섬이 큰가요? 둘러보는데 그러니까 미술관을 제외하고 섬 전체를 돌아보는 데는 한 2시간 정도, 2-3시간 정도면 될 것 같고 섬이네요. 근데 이제 미술관을 이제 곳곳마다 가서 작품들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보고 싶다고 하면 1박 하는 것도 음. 괜찮고요. 왜냐하면 그 베네스 미술관이랑 또 그 베네스에서 하는 뭐 숙박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1박 이렇게 머물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주민 수도 아까 늘었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 나오시마를 찾는 방문객이 연간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와. 특히 저희가 갔을 때 나오시마 섬까지 가는 그 배가 가득 찰 정도로 관광객들이 아주 많았고 또 나오는 배편이 있잖아요. 무트로 네. 나오는 배편에도 거의 막배를 저희가 탔는데 그 배도 거의 가득 찼어요. 앉을 데가 진짜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경제도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생길 것이고 네. 이런 식으로 사는 분들도 늘어날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이 나오시마의 그 변화가 그런데 주변 섬으로까지 좀 퍼져갔다고요. 네, 이 나오시마가 예술의 섬이 되면서 이 긍정적인 영향이 이제 주변에 있는 섬들로 퍼져 나가는데 그 중에 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이누지마라는 섬입니다. 예. 나오시마에서 한 배로 한 40분, 50분 정도 꽤나 좀 떨어져 있네요. 네, 배를 또 타고 들어가야 되긴 한데요. 예. 이 이누지마는 나오시마보다 더 적어요. 면적은 되게 적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재련소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예. 근데 이 재련소도 문을 닫으면서 수십 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는데 이 건물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또 미술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재련소 그 굴뚝들이 엄청 길고 큰 굴뚝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섬에 도착하면 그 굴뚝들을 활용해가지고 미술관으로 꾸미는 거죠. 그걸 그대로 살리면서 네. 오. 그 굴뚝뿐만 아니라 그 재련소가 있던 벽돌 이런 것들, 예. 이 철골 이런 것도 대부분 살린 채로 미술관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게끔 지어진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작품들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보는 것 자체가 약간 작품, 하나의 네. 미술품을 보는 그렇죠. 듯한 느낌이 그런 들게 느낌. 네. 또 역사까지 느낄 수 있으면서 진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섬의 공동화가 심해지고 근데 이런 예술의 섬으로 발전시켜서 이 있는 그 자체를 살리면서도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렇죠, 방안들 그렇죠. 좀 좋은 사례를 취재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섬 세 군데라고 했는데 하나는 아직 보도가 안 나갔죠. 오늘 나갑니까 이건? 네, 오늘 나가는 섬이 쇼도시마인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두 섬이 예술의 섬이라고 하면 쇼도시마는 농촌 관광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 쇼도시마가 일본 최초의 올리브 재배 지역으로 유명하거든요. 오. 약간 지중해성 기후, 예. 따뜻한 기후라서 올리브 재배로 유명한데 이 올리브를 테마로 농촌 테마파크처럼 올리브 공원도 만들고 뭐 기념관도 만들고 역사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굿즈 막 귀여운 기념품, 것들. 식품 막 이런 것들도 개발해가지고 6차 산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또 보고 소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또 활성화가 되는 거고 또 영화 마을이라고 저희는 잘 모르는데 일본의 아주 오래된 영화 24개의 눈동자라고 있어요. 예. 흑백 영화거든요. 예, 리메이크가 몇 번 되긴 했는데 예. 그 영화도 이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어. 세트장을 그대로 보존을 해놨어요. 영화 촬영지를 네, 그래서 영화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40분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데도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근데 요즘 막 SNS용 막 촬영해가지고 업로드하고 틱톡에서도 그렇게 유명하대요. 제가 그래요. 일본 젊은 MZ 세대를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틱톡에 올릴 거라고. 아. 틱톡에서 핫한 곳이라고. 그래요. 이게 SNS의 또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섬을 쭉 둘러보고 오셨는데 섬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통 불편한 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정말 그래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섬이라고 하면은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멀리 가야 될 것 그래도 같고 뭐 하루에 한두 편 있을까 말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배도 생각보다 꽤 자주 있고요. 네. 섬 안에서도 이동 수단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섬에 차가 다 잘 다녀요? 버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중교통이 없는 섬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버스가 다 있고 또 버스가 타기 힘들거나 좀 약간씩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싶으면은 자전거를 대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동 자전거 대여 받아가지고 섬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투어 프로그램도 너무 잘 돼 있어요.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저는 이 자전거를 빌려서 돌아보기도 했고 버스를 예. 타서 돌아보기도 했고 예. 네. 다 이거 하나하나 자체가 약간 관광
것 같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맞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방문객 수와 직결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 이 섬 주변에만 한 해 100만 명이 온다고요? 한 해는 아니고요. 이 지금 3년마다 이 섬을 중심으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가 열려요. 예. 이게 뭐냐면 현대미술 약간 전시회 같은 예술제인데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 예. 올해도 지금 열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 이 예술제가 열리는 기간 이 한 해에 이들 섬에 한 100만 명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관광객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오는 거죠. 네네. 또 현대미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이제 딱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한테 접목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보면서. 일단 섬마다 테마가 있다는 거죠. 뭐 나오시마에는 뭐 미술관들이 이렇게 집적해 있고 이누지마에도 뭐 폐가를 이제 빈집을 예술 작품으로 또 승화시켜 놓고 또 관광객이 쉴 수 있도록 쉼터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너무 이제 잘 되고 중간에 쉬면서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편의 시설을 너무 잘 갖춰놨고 그리고 대중교통도 편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섬을 오가는 여객선이 잘 돼 있다가 아니라 섬 안에서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교통을 잘 마련해놨다는 거. 이거는 여수세계 섬 박람회를 1년 정도 앞두고 있잖아요. 앞두고 있는 우리도 조금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지만 우리도 물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우리 여수도 다녀오신 분들이 이런 불편함 전혀 없었고 너무 좋았고 앞으로 또 오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자, 1년 동안 또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김단비 기자와 함께 일본 섬 보물섬 기획보도 취재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씨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씨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시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김희신, 이영민 팀장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3주 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고 어느새 이제 9월이 됐습니다. 네. 네. 9월인지 아닌지 정말 더워가지고 8월. 그렇죠. 네. 뭐 입추 지나고 처서 지나고 다 네. 했지만 아직까지 뭐 체감상은 한참 여름입니다. 자, 저는 일단 두 분 오시면 바로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네. 네. 그저께인가 9월 2일까지 저희 여수의 새로운 마스코트 아, 투표가 끝났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마스코트는 쿠키와 군이죠. 군이 네. 저희가 쿠키 군이었는데 우리 너무 오래됐죠 그게. 아니, 안 들어진 근데- 지한 25년 네, 네.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래 여수 마스코트가 연희순이 아니었어요? 아, 연희순이는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때 마스코트였고요. 네. 네, 그 전부터 군- 있었던 네. 여수의 마스코트는 바로 쿠키와 군이죠. 쿠키 군이가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연희순이가 그 자리를 좀 대신했다고 시청만 봐야 지키고 될까? 있었나 봐요, 애들이. 저희 시청에 오면 딱 있는데 아니, 저희도 그 좀 쿠키 군이 네. 그 친구들 마스코트를 제가 이제 뭐 기사를 보다가 여수시 이거 세금 써서라도 무조건 좀 바꾸어라. 이게 뭐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 근데 진짜 약간 뭐랄까요. 그 닌자 거북이 정말 그 오래된 캐릭터를 네. 이제 네. 새 단장을 하기로 네. 해서 아주 귀여운 아이들이 좀 네. 후보에 올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직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저희가 한 3개 정도 이제 투표를 올렸는데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수를 새롭게 대표할 마스코트들 어떤 친구들이 탄생할지 또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여수시 이야기 들어볼 텐데 자, 오늘이 9월 4일 목요일입니다. 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9월 4일 내년 아니에요? 아, 자, 제가 오늘 퀴즈를 사실 먼저 내려고 했는데 날짜를 벌써 말을 해버려가지고 아, 그래요? 자, 오늘 기준으로 선박람회 개최 며칠 남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이미 이제 다 나와버렸다. 오늘 아, 한 그래요? 달 두 분 오시는데 네. 9월 4일이어서 제가 네. 9월 4일이면은 딱 1년 남았는데 네, 이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오늘로- 365일 남았습니까? 예, 오늘로는 366.
6일 남았죠. 6일 남았어요. 내일이 딱 365일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제 D- 딱 네. 1년이 된 건데 관련된 소식 좀 들어보고 점검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첫 번째, 참가국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9월 4일까지 해서 14개국 국가, 어. 15개국 도시가 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네. 지난번에 네. 방송 때 10개국이라고 했었는데 지난번 그 사이에 많이 3주 전 늘었네요. 방송 때 10개국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벌써 5개 도시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유치가 안 되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동안 좀 쌓아왔던 그 물밑 작업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확정 짓는 시간들이다 보니까 네. 점점 이제 15개 도시까지 됐고 우리 목표국이 한 30개국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오. 생각도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어수 세계 섬 박람회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가에 이렇게 뭐 필리핀 같이 네. 섬으로 형성된 국가여야지만 참가국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맞아. 저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네. 섬이 있는 국가가 혹시 몇 개국인지 아세요? 진짜 많을 퀴즈 것 좀 같은데. 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도 그 포함되는 것이 당연히 네, 당연하죠. 필리핀이나 뭐 인도네시아 네. 같은 국가도 있고 뭐 그리스 뭐 네, 한두 섬이 개가 있는 아니고 국가가 괜찮아. 제가 알기로 한 104개국 국가라고 합니다. 오. 지구의 절반 이상이 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우선은 섬의 다양한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섬박람회이기 때문에 네. 섬 보유 국가를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예. 이 섬마다 가진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필리핀 세부나 또 뭐 그리스 산토리니 이런 데는 관광섬으로 유명하고 또 남태평양 피지 이런 곳은 뭐 기후 위기의 시대에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섬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예. 또 동티모르나 케냐 같은 섬은 독특한 생태 자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예. 섬의 가치를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섬박람회인데 섬은 없지만 그 호수가 하도 커서 바다인가 싶을 정도의 네. 그 호수를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몽골 몽골이나 또 뭐 같은데. 이스라엘도 네. 있더라고요. 이런데도 그 안에 있는 그 섬 같은 성우인지 곳은 바다인지 물론 또 섬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도 두루두루 저희가 접촉을 해서 그 여러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면 저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꼭 이렇게 국가나 도시뿐만이 아니라 예. 또 이 뭐 아시아 태평양 환경 보건센터나 뭐 국제 슬로우 시티 연맹 같은 국제 기구도 실제 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치 작업이 열심히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관광객들, 손님을 맞이할 준비 여수시가 잘 되고 있는가거든요. 네. 네, 맞아요. 조직의 차원에서 이제 손님 맞이할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 물어보신다면 아무래도 박람회장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직 아무것도 네, 없잖아요. 맞아요.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걱정들 하시는데요. 네. 이제 사실 이제 랜드마크 주제관이나 뭐 포토존, 도시숲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 전시관이 가설 건축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 내년에 다 조성이 됩니다. 음. 미리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년에 조성이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주 행사장 조성은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고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면 이제 전시관이 다 만들어졌구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시관이나 행사장만 지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콘텐츠가 얼마나 알차게 잘 꾸려지느냐가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그걸- 대한 기획도 네. 많이 네. 고민하고 맞아요. 끊임없이 노력하실 이제- 것 같은데. 네. 용역이 이제 다 끝났죠? 아, 끝은 아니고 그런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이고 제가 알기로 10월에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간 단계인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는 아, 됐죠. 예. 사실 이제 주행사장에는 8개의 전시관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주제관의 랜드마크로서 그 가장 멋지게 빛날 그 연구시설이 하나 있는데 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이라는 그 가제를 가지고 건물 전체가 미디어 파사드로 되어 있는 좀 오. 그런 건물을 만든다고 멋지겠다.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떻게 지어질지 기대가 네. 되는데요. 그 건물 자체가 아무래도 이 선박람회 약간 하나의 포토존이고 상징성이 맞아요. 될것 상징물이 같아요.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어쨌든 주제관이었 네, 주제관으로 주제관. 예. 그렇고요. 또 섬해양 생태관이나 섬 미래관, 섬 공동관, 문화관, 섬 식당, 섬 놀이터, 마켓관까지 사실 이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짐작은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들이 마련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주 행사장에는 대규모의 야외 공연장도 마련이 되고요. 또 전시관 외에 또 섬 테마존을 따로 만드는데요. 여기는 뭐 그리스 산토리니나 또 다른 뭐 피지 섬 같은 이런 것들을 그 축소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그 문화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이 되니까 아마 섬 여행을
멀리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런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돌산 진모지구에 들어갈 주행사장 맞습니다. 콘텐츠들이고, 자 그렇다면은 부행사장인 계도, 금오도 실제 섬에 네. 들어갈 것들 어떤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부행사장의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를 하기 전에 부행사장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네네. 희신 팀장님이 저를 이렇게 부행사장 끌어들여. 누구보다 잘하시거든요. 금오도를. 아, 그래요? 제가 그래요? 잘한다는 걸 전문가잖아요. 선박사님. 금오도 전문가. 예. 제가 그럼 혹시 오늘 금오도랑 뭐 연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좀 자주 들어가긴 예. 합니다. 거기 두 집사님 하고 계시거든요. 아,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 말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금오도는요. 일단 비렁길이 제일 좀 유명하죠. 금오도 코스, 비렁길, 그렇죠. 예. 코스별로. 그래서 네. 그 코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독특한 그 매력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함께하는 트레킹 그리고 또 발달이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트레킹을 위해서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캠핑을 할 수 있는 또 최적지기도 합니다. 맞아, 캠핑장이 꽤 금오도가요? 많아요. 금오도에. 예, 금오도 캠핑장이 20보석 같은 곳이 있습니다. 예. 네, 캠핑장이 또 있고 그 외에 또 해수욕장이라든지 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죠. 맞아요. 네. 그런 섬에 있는 기존 자원들을 활용해서 부행사장에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을 했어요. 네. 섬 트레킹 투어나 캠핑, 스파 투어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계도도 마찬가지죠. 그런 좋은 천연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 오천 문화센터라는 이제 전시관도 짓지만 그 주변으로는 섬 캠핑과 섬 액티비티를 모두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도 하고 음악도 듣고 또 낚시나 해양 레저 스포츠도 즐기고 뭐 요가나 힐링 이런 것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영미 좋습니다.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주행사장은 약간 건물을 지어서 하드웨어적인 보여주고 전시하고 뭐 그런 거 네, 위주가 맞습니다. 되고 네. 부행사장은 그 어떤 섬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하는 거네요. 체험형으로 하고 맞습니다. 주행사장에서는 섬을 이제 간접적으로 미디어로 체험할 수 있고 전시로 볼 수 있는 건데 부행사장 가면 직접 느낄 수 있어요. 네. 오롯이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네. 그러면은 뭐 일단 저희가 이제 섬 박람회 다가오면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좀 떠올려 보면은 주행사장 가서 한번 싹 이렇게 둘러보고. 체험 이게 가상으로 좀 하고 공부를 하고 네. 진짜 섬에 들어가서 금오도 개도 가서 진짜 섬을 내 온몸으로 느껴보는 뭐 네. 그런 콘텐츠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뭐 옛날에 여수 세계박람회 2012년 엑스포 때처럼 한 공간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금오도 들어가야 되고 개도도 들어가야 되고 합니다. 교통편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돌산하면은 지금도 정말 교통 때문에 걱정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교통 관련 부분도 저희가 참 고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경 쓰는 것은 셔틀보다는 승용차가 빠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셔틀보다는 셔틀버스가 승용차보다 빠르다. 제가 반대로 했군요. 큰일 나요. 안 돼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네. 셔틀이 빠릅니다. 승용차보다. 네. 그래서 이제 승용차가 행사장까지 가면 이제 정체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셔틀을 좀 늘려서 더 편하게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인근에 주차장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차장을 좀 확보 중이니까 아마 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섬을 들어갈 때 네. 여객선도 맞아요. 지금 이대로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제가 이제 자주 들어가니까 이게 시간을 또 맞춰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이제 개도와 금오도행 여객선에 대해서 운항 횟수를 좀 늘리는 방안 네. 그리고 또 방문객의 운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또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모지구를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요트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민 중에 있어요. 만약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국동 그리고 또 해양공원 소호동에서 요트를 타고 박람회장까지 가는 그런 코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요트 투어나 이렇게 소규모 배를 띄워서 이거 들어가는 그 길목부터가 이들에게는 일단 그 섬을 여행의 체험하는 시작이죠. 여행의 네. 시작처럼 네. 느껴지게. 네. 오,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네.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예, 고민 많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이 네. 도와주세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제 조금 그려지네요. 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까지는 섬 박람회 뭘 하겠다는 건데 지금 박람회장도 안 지어져 있고 뭐 주제가 뭐 이렇게 약간 좀 주제가 추상적이긴 어렵잖아요. 했어요. 어려워요. 뭐죠 주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뭡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솔직하게. 네. 그런데 오늘 좀 듣고 나니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좀 네.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구체화시켜 나가실 거니까 네네네. 또 종종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D-1년 365. 365인데 특별 행사 같은 것들이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이 오. 날을 기념을 해야죠. 예. 네, 선박람회 개막을 1년 앞두고 우리 여수 시민들의 역량 결집과 사전 붕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65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 선박람회가 사실은 시민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기념 행사도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로 준비가 됐는데요. 네. 먼저 지역 어린이 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요. 공식 행사에서는 재밌는 게 입장권 오픈식이 이날 개막 행사에 오. 있어요. 이날부터 입장권을 입장권 온라인 판매.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네, 그래서 입장권 온라인 판매가 시작이 되면 1호 구매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바로 1호 구매를 한 사람을 찾아서 선물을 준다고 해요. 오, 1호 구매자 누가 될지 네, 진짜 오실 거죠, 궁금하네요. 팀장님. 예, 송하나님 오실 알겠습니다. 거죠. 가야죠. 네. 자, 그 외에도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그리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 맞습니다. 네. 가수도 뭐 보니까 송가인 씨, 마이클 리, 맞아요. 아이비, 홍지민 등 인기 진짜 가수가 와서 아주 네. 화려하게 또 D-1년 행사를 펼친다고 합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빠듯해서 다음 소식 빨리 넘어가 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볼까요? 가을의 초입에서 네. 9월이니까 일단 9월에 맞는 행사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네, 먼저 여수국제 웹드라마 영화제가 있습니다. 웹드라마 영화제가 9월 10일에서 12일까지요.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수가 웹드라마가 한 10편 정도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네. 아마 저희가 상도 받고 나름 막 상도 많이 받고 있어서 나름 성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웹드라마 성지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93개 나라에서 2,341편이 출품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60편이 본선에 올랐고요. 네. 영화제 기간 동안 그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웹 드라마들을 네. 좋습니다. 네, 네. 국제 미술제도 열린다고요? 이미 네. 시작됐네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국제미술제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여기 여수 세계 박람회장 D동 전시장과 야외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예. 9월 1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도 거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보러 음. 오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가지는 못했는데 네. 아마 12명의 해외 작가를 포함해서 한 70명 가까이 되는 작가분들이 참여해서 작품이 많다고 합니다. 한번 구경하러 오시면 같이 웹드라마도 보고 알겠습니다. 미술제도 참 네. 보고 하면 예. 되겠다. 내일 오시면 그 미술제 보시고 나서 그 개막 행사 5시 30분입니다. 딱이네요, 박람회장 딱이네요. 해양광장에 365 차니까요. 행사. 네, 365 행사 꼭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페스타 이야기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매년 9월 세 번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오. 네, 그러면 올해는 9월 20일입니다. 네. 네, 청년의 날이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웅천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20일에 청년 페스타 또 웅천 친수공원에서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고요. 살짝 보니까 청춘 솔로 엔딩 만남 프로그램 눈에 싹 오. 들어오는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지.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왼발의 청춘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것들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는 청년 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해서 참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참여하실 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오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네. 풍성한 소식들 또 여수시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수시청 이영민, 김희신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턴으로 근무하는 마을금고의 단 한 송이 할미꽃이 되고 잡은 신입사원 안단이입니다. 오셨어요? 네네 저 이쪽으로 좀 네. 아이고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괜찮아요. 네네네. 저 근데 조금 늦으셨어요 지금. 아이고, 제가 오늘 국수를 먹다가 코로나 와서. 네네네. 국수를 먹다 코로나 오든 코로나에 걸리든 그래도 늦으시면 안 됩니다. 반성문 쓰셔야 돼요. 에? 아이 그게 뭔 소리요?
첫날부터 반성문이라니. 아이고 초등학생도 일이 안 하겠네. 아, 저희 이사장님이 지각하면 마음에 들 때까지 반성문을 쓰게 하시거든요. 그 부모님 서명도 좀 받아오셔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엄니 서명 엄매 어쨌구나. 우리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불었는데 아이고 아. 나 그 짝에 가갖고 도장을 찍어올 수도 없고. 아유. 아이고 엄니.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유감입니다. 아무튼 그 이사장님만의 그 규정이라서요. 아이고 아무튼 알겠어요. 그 인자 나가 지각을 안 하면 되죠. 예. 아, 네. 오늘부터 업무를 좀 알려드릴 건데 예. 그 전에 저희 이사장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릴게요. 아이고 이사장님이 여기 가윈갑성. 예. 우리 이사장님은요 빗자루를 좋아하세요. 해리포터도 아니면서 항상 쥐고 휘두르시는데 사무실 주변에 잡초가 있으면 청소 안 돼 있다고 화나서 특히 더 휘두르세요. 그때마다 피하지 마시고 최대한 안 아프게 맞아주세요.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은요 치매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름을 잘 못 외우세요. 야, 너 이 베이비야. 상처받지 마세요. 이사장님만의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꼭 숨겨두세요. 이사장님이 폰으로 때리다가 깨질 수도 있어요. 절대 안 고쳐져요. 아이고 가만. 나가 시방 뭔 야그를 들었다냐. 상당히 낭만적인 야그인 것처럼 들리지만서도 그게 욕설은 일상이고 물건으로 때리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사람이 이사장이다 이 말 아니요.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셨군요. 아이고 선배님은 그래서 그만두는 거요? 이런 일이면 신고를 해야지. 예전에도 마을금고 중앙에 민원을 넣었는데 예. 처벌이 손보다도 가볍더라고요. 재판도 있었는데 집행유예 받았고요. 와마. 방송국에서 취재했는데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나도 그냥 안 다닐라요. 안 다니 여사인 거 알아요. 그 뜻이 아니라. 네. 아무튼간에 우리 그 김혜자 언니가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고 했어. 예? 근데 빗자루랑 스마트폰으로다가 패딩이를 치면은 그게 윗사람이요? 동네 불량배제. 안 그래도 대통령이 마을 금고가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하시던데 저는 그 말이 아주 그냥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니까 말이요. 전국의 다른 지점들에서도 말이 많더구만. 불법 대출에다가 요 직장 내 괴롭혀불면 이 말 안 들 뭔데. 행정안전부 아래에 있다고 이사장 권한이 막강한가 본데. 그러니까요. 대통령 말처럼 금융위원회로 옮겨서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거 진짜 답 없다니까요. 아니 제 동료들도 정신과 치료도 받고 퇴사도 하고 이거 진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윗선에서는 일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뭘 했냐 이 말이요. 중앙에도 그 손방망이 처벌을 하고 관리감독 역할 지대로 안 오면 한통속이라고 봐야지 않겠어? 당연히 한통속이죠.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잘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세상에 알려져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말로만 잘한다 하고 관리감독 엉망인께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리는 거 아니겠어. 한 사람의 폭력과 갑질이 이렇게 수년간 이어져도 이사장까지 되도록 맹글고 그것도 권력이랍시고 더 큰 갑질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큰 문제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단호하게 옷 벗고 내려오게 해야써. 그럼요. 큰 그릇에 들어가면 책임도 커진다는 걸 알아야지. 라디오 전망대가 9월 4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